일단 바이든 시대의 뭐 친환경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일단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그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경쟁력이 어떻습니까? 아니, 왜냐하면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가 그냥 압도적으로 일단 수소차면 1등이잖아요. 도요타랑 이제 경쟁은 하지만 옛날부터 준비를 했었고 수소차 넥소가 지금도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보여요, 한 번씩. 또 여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또 그게 있잖아요. 충전소도 있을 정도로. 그리고 정부에서 수소 쪽은 생태계를 일부러 키우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전기차보다 오히려 더 이쪽을 지원을 많이 하니까.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게 높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 수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료전지거든요. 그 안에 이제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 이제 그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 또 대기업 하면 그 두산그룹이 그걸 또 잘하잖아요.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고 있고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체인들이 이미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좀 압도적으로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얼마 전에 SK가 또 그룹이 그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회사 그 플러그 파운가요? 그 회사 지분을 9% 한 1.6조 원 정도에 인수한 걸로 아는데 대기업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부도 적극적이고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도 물론 수소 연료전지 사업 발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기업과 나라가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쪽은 한국밖에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럽만 해도 국가는 되게 열심인 것 같은데 기업체는 뭔가 좀 조용조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은 수소 경제 물론 일본이 앞서 있다고는 하는데 도요타 말고는 뭐 제대로 한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일본도.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. 수소 쪽은. 그리고 미국도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니콜라? 예, 니콜라가 결국엔 그거 이제 믿고 투자하신 분들 계시는데 뭐 사기니 뭐니 막 요즘에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? 논란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 가장 검증된 나라인 것 같아요. 현재까지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아직은 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수소차가 우리도 한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막 투자를 하고 하다가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좀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았나 싶고 또 뭐 배터리하고 이렇게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조금 적었는데 이 수소차도 앞으로 수익 모델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수소차는 근데 이제 현대차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상용차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는 일반적인 승용차 모델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자가용 모델인데 수소차는 한마디로 이제 비즈니스죠. 한마디로 택배용, 뭐 운송, 트럭 이런 쪽으로.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차의 전기차보다 압도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충전 시간이 되게 짧아요. 그냥 우리 그냥 주유하는 거랑 똑같아요. 5분이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완충한 그리고 주행 거리가 압도적으로 길어요. 수소 연료 전지를 거기다 딱 탑재를 하면 배터리는 되게 무겁거든요. 되게 무거운데 수소 연료 전지는 거기다 이제 탑재를 하면 배터리보다 좀 가벼운 편이고 그리고 부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은 공간이 뒤에 되게 많이 남는데요. 그래서 트럭 같은 수소 트럭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공간 효율도 더 좋은 것 같고 이미 또 그 현대차가 지금 수소 트럭을 지금 스위스에 납품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데 그 수소 트럭의 장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전기차랑 비교를 한다면 전기차는 일단은 주행 거리가 그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.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나와봐야 지금 그 테슬라 좀 비싼 모델이라고 해봐야 600km인데 수소차는 1000km 이상도 간대요. 쉽게 연료전지만 딱 잘 탑재를 하면. 그래서 내연기관보다 압도적인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점이 주행거리나 운영 측면에서는 되게 장점이 많대요. 근데 단점은 너무 비싸죠. 자동차도 비싸지만 수소 그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.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그 룸도 좀 되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수소를 뭐 전기 분해하는 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중화되긴 좀 어려운데 수소차만의 그런 전기차보다 그런 압도적인 주행거리 아니면 짧은 충전시간.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트럭을 운반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통해서 돈을
뭐 버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네. 시간이 돈이거든요. 근데 전기차는 일단 세워놓는 시간이 많아요. 네. 일단 수소차보다. 그럼 그거 돈 다 버리는 거거든요. 수소차는 안 그래요. 그 시간만큼 계속 돌아다녀요. 무한대로. 그래서 이거 현대차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예전에. 그래서 수소차는 확실히 그 상용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. 전기차보다는 시장은 작아요. 아. 그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전기차 쪽이 훨씬 큰 시장이고 네. 수소차는 그냥 일부 좀 시장이다. 예. 그래서 수소차는 자동차보다는 제 생각엔 좀 연료전지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전소라든가 네. 예. 우리 이제 수소가 한마디로 석유 대체하는 거죠. 네네. 석유나 가스를 대체하는 용도로 예. 좀 쓸 수 있는 그런 발전소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아하.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예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뭐 부장님은 전장 산업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뭐 우리의 새로운 이제 미래 뭐 먹거리까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전장 중에서도 이제 뭐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? 일단 전장 쪽에서는 한국은 사실 좀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잖아요. 네. 사실은 그래서 뭐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그런 건 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. 결국 우리나라 하드웨어 쪽인데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 한국은 IT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네. 특히 스마트폰 생태계가 너무나 좋잖아요. 애플 아이폰의 부품, 삼성전자 갤럭시 S 부품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주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고스란히 자동차에 다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일례로 한 기업이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표 이런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듈 만드는 업체가 제너시스의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. 그 기술력 그대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제너시스에는 그 카메라가 거의 8대가 들어간대요. 네. 엄청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별로 없잖아요. 예. 근데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. 뭐 전방, 후방, 또 차 안에 그 제너시스 차 요즘에 나온 거 보면요. 이렇게 딱 그 운전석에 앉으면 앞에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바라봐요. 네. 운전자가 잠깐 이렇게 옆에 쳐다보잖아요. 경고를 줘요. 삑삑 울려줘요. 예. 네, 그런 것까지. 그거 다 카메라가 들어간 거거든요. 네. 소형 카메라. 그리고 그런 거 울려주는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. 아. MCU라고 하는데, 예.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삑삑삑 거리죠. 네. 그런 거라는 거. 후방 주차할 때 아. 뒤에서 이제 카메라 보고 있다가 뭔가 뒤에 장애물이 온다 그러면 삑삑 알려주고 네.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이제 MCU란 반도체거든요. 네. 이런 반도체. 근데 반도체는 또 한국이니까 그렇죠. 되게 네.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MLCC 기본으로 엄청나게 탑재되고 네. 예. 그러니까 이게 다 스마트폰에 있던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어떻게 네. 보면은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커넥터라고 이 네. 부품들 스마트폰도 부품들이 되게 많은데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. 네. 그 자동차용 또 커넥터가 있어요. 네. 그런 것들도 다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되게 지금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저는 엄청난 지금 기회를 맞아들였다. 네. 아. 굉장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이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것처럼 네. 자동차에 그대로 들어가니까 물론 네. 자동차는 좀 안정성이 강화되니까 아무 업체는 못 들어갈 거예요. 예.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에 채택된 기업들은 스마트폰하고 달라요.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안정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스마트폰보다. 그러면 네. 스마트폰은 벤더가 되게 자주 바뀌어요. 네. 가격이 좀 싸게 해주면 그쪽 바꿔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는 꼭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안전성이 예, 중요하다. 생명이 직결되는 예, 거니까 그 품질이죠. 그러니까 예. 자동차에 한번 채택된 어떤 벤더가 있다. 네. 중소형사. 네. 그 기업은 되게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럼 더 길게 투자가 가능해요. 예. 옛날에 스마트폰은 갤럭시 S21에 채택이 됐는데 22에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더 좋은 업체는 아니면 그런 가격이 차이가 있네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장 부품에 점점 이렇게 더 이 비중이 늘어나는 부품 회사가 있으면 저는 더 좋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전용 부품, 특히 네. 그 모터 만드는 회사들 네.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에는 모터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. 네.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쪽으로 뭐 현대 기아차나 아니면 뭐 테슬라나 전 세계 그 전기차 플랫폼에 모터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만약에 한두 개씩 나온다. 네. 그럼 그 기업들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연장해서 본다면 네. 우리나라 전장 부품 회사들은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되고 작년까지는 이쪽 시장이 되게 안 열렸어요. 네. 왜냐면은 시장도 개화를 안 했지만
2차 전지만 봤어요, 사람들이. 그냥 전기차 하면 무조건 2차 전지야. 부품주 볼 필요 없어요. 그래서 2차 전지가 갈 때 전장 부품 아예 그냥 전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. 근데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뭐 애플카 이슈 생기고 LG전자가 마그나랑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전장 부품이 올라갔는데 전장 부품은 가격 매력도 아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전장 부품 쪽 이제 이쪽 시장이 열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한 2, 3년 정도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? 네,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또 하고 있고 거기에 그 LG전자도 모터 하고 있어요. 그 GM에 예전에 납품했고 그 S&T 모티브라는 회사가 옛날부터 모터하면 또 S&T 모티브거든요. 그 기업이 원래 방산회사인데 그 기업이 모터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기업이 최근에 주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 그 현대차 eGMP 있죠. 거기에 모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채택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근데 경쟁력 있으니까 다음이나 뭐 그 다음 모델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장 부품 가운데 이제 요즘 뜨는 게 MLCC 저 부장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MLCC가 왜 지금 뜨고 있는지 또 어떤 전장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이것도 한번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MLCC라는 게 이제 전류를 뭐 저장도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주게 하는 하나의 뭐 그 IT 기기의 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쌀처럼 좁쌀처럼 생겼어요. 정말 작아요.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그냥 촘촘히 박혀 있는 건데, 그러니까 이걸 수동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자동차에 이제 전자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전류들이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또 안정적으로 컨트롤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적재적소에 전류들을 잘 뽑아주기도 해야 되고. 근데 MLCC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. 근데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예를 드는 거예요. 자동차에 10,000개가 들어가야 돼요. 훨씬 많이 들어간다.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. 단가도 더 비싸고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열릴 때 훨씬 좋고,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나중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. 자율주행 전기차면 거기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지금 비교가 안 돼요. 비교가 안 되죠. 그러면 MLCC는 훨씬 많이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 그렇죠. MLCC는 더욱더 좋은 거죠. 거기하고 맞물리는구나.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그 얘기가 있어요. 이거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반도체가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게 6GB잖아요. 스마트폰에 6GB 정도의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. 자율주행은 80GB 들어가요. 그걸 계산을 해서 스마트폰이 1년에 14억 대가 팔리는데 자율주행으로 그냥 환산을 한 거예요. 그러면은 스마트폰 18억 대가 생기는 거랑 똑같대요. 새롭게. 그럼 18억 대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의 14억 대 플러스 18억 대가 새로 생기는 거죠. 그럼 여기에 MLCC, 반도체,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장 부품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. 이 시장이 지금 안 열리는데 3, 4년 후에 열릴 수가 그렇죠. 있어요. 애플이 2024년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걸 보면 지금부터 이쪽 시장을 투자를 해 놓으셔야 돼요.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만 좀 올라왔잖아요. 이걸 알기 때문에. 그러면 변동성이 생길 때 이쪽 시장은 3, 4년이 보이는 시장이죠. 그럼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한국이 경쟁력이 있잖아요. 한국의 MLCC 하면 삼성전기가 떠오르고 일본의 이제 무라타라든가 뭐 대만의 야게오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은 물론 일본보다는 조금 약간 그 뒤늦게 좀 시작한 감이 있어서 삼성전기가 무라타보다는 조금 뒤처지긴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기술 개발을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동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보면 한국의 MLCC 업체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자동차를 떠나서라도 지금 MLCC가 되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